5엔 하프 숫자 외우기도 힘든데 다른 건 언제 다 외울 거야? 오늘의 시스템 베스트 5 영상만 시청한다면 당구 실력 분명히 올라갈 수 있어. 시스템 베스트 5. 오늘은 플러스2 시스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원 쿠션의 어떤 숫자 값들을 하나만 이렇게 가르쳐 드릴 건데 그것만 일단 외워주세요. 자, 먼저 이 코너 점이 1이 됩니다. 그리고 반칸에 1씩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1이 되고 2가 되겠죠. 여기가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됩니다. 요 정도까지만 외우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코너 1은 약간 거짓 1입니다. 그 정도만 지금은 알고 계세요. 1, 2, 3, 4, 5입니다. 근데 코너 1은 약간의 거짓말이다. 이때 당점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점은 상단 투팁을 고정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상단 투팁이란 회전도 사람마다 회전량이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상단 투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연습을 통해서 시스템에 맞는 본인의 당점을 찾은 후에 그 당점을 시스템에 적용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배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까 원쿠션 지점에 숫자를 매겼죠. 그 숫자는 칸수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너 점을 향해서 엎드렸을 때 아까 1이라는 숫자를 얘기했었죠. 그 1은 한 칸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 칸이 떨어진 곳을 향해서 프레임 포인트를 향해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 정도 들어오겠죠. 요 정도 맞겠죠. 그리고 2를 향해서 치면 두 칸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두 칸 지점인 요 점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럼 여기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탁 득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을 치면 본인이 친 지점에서 세 칸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쯤에서 세 칸이 내려오겠죠. 그러면 하나, 둘, 세 칸 점, 요런 프레임 포인트를 향해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배치에서는 2를 향해서 치면 두 칸 정도 내려온 프레임 포인트를 향해서 오기 때문에 득점이 되는 거예요. 이때 당점은 상단 투팁이고 그 두 칸이 내려올 수 있는 회전량은 본인이 연습을 통해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속도는 시스템에 맞는 본인의 리듬과 속도와 임팩 양도 연습을 통해서 찾아주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너무 느린 속도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연장의 라인까지 나중에 칠 일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플러스2가 맞고 굴러서 저 정도까지 갈 수 있는, 한 요거 중간까지는 갈 수 있는 힘 배합으로 정립을 시켜 놓는 게 좋아요. 그럼 모든 걸 종합해서 제가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저기 반칸인 2를 향해서 치겠습니다. 그러면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이 배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내공의 출발과 도착해야 될 지점이 대략 한 두 칸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럼 일단 2를 향해서 큐선을 정렬시켜보고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프레임 포인트 차이가 한 이 정도 나죠. 그러면 저기 반칸인 2를 향해서 치는 겁니다. 이렇게 친다면 딱 들어와서 득점에 성공! 이번엔 내공이 많이 올라왔어요. 자, 올라와도 지금 한 두 칸 정도 내려오면 되는 상황이고 2를 향해서 그럼 딱 겨냥을 했을 때 프레임 포인트도 맞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2를 향해서 치면 두 칸 내려와서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성공! 득점에 성공! 성공! 간단하죠? 성공! 득점에 성공! 득점에 성공! 성공! 득점에 성공! 득점에 성공! 득점에 성공!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코너 지점, 거짓 1이라고 그랬어요. 그 거짓 1이 왜 거짓인지 이제부터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코너 2를 치겠습니다. 지금 배치에서 코너 2를 치면 지금 한 칸이 내려와야 되죠. 근데 제가 한번 쳐볼게요. 제가 큐성을 출발했던 위치 그대로 돌아옵니다. 한 칸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자, 다시 한번 쳐볼게요. 한 칸이 내려와야 되는데 왜 안 내려오죠? 또 제자리로 왔습니다. 자, 이상합니다. 처음에 숫자값 2를 부여를 분명히 했는데 한 칸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서 한번 쳐볼게요. 이번에는 한 칸이 내려왔습니다. 저 이상합니다. 한 번 더 쳐볼게요. 아까 여기서 분명히 제자리로 왔는데 여기서는 한 칸이 내려왔어요. 또 한 칸이 내려왔습니다. 여긴 또 1이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너 쪽에서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코너가 1이기 때문에 한 칸이 늘어나면 뭐 여기 길게 어떻게 와야 되겠죠? 길게 올 것 같진 않습니다. 검증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짧게 옵니다. 오히려 짧게 왔어요. 자, 코너를 쳤더니 들쭉날쭉해요. 한 칸이 늘어나서 도착하는 경우도 있었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고, 오히려 한 칸이 짧아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까 세 군데에서 쳐봤지만 제자리로 돌아오는 기준은 어느 정도 있었죠. 6번째 칸에서 쳤을 때 제자리로 돌아오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4번째 칸에서 치면 한 칸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콘에서 쳤을 때는 한 칸이 짧아졌어요. 자, 이 내용을 종합해보면, 자, 6번째 칸은 제자리죠. 그리고 다른 지점에서 출발했을 때는 그 제자리로 돌아오는 6번째 칸의 그 거리에 딱 절반의 지점에 도착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제부터 치면서 알려드릴게요. 아까 4번째 포인트에서 코너를 쳤을 때 한 칸이 늘어났었습니다. 그 말은 6번째 칸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기준이었죠. 지금 출발은 4번째 칸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 지점의 중간 지점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칸이 늘어났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한 칸이 이렇게 내려온다면 6번째 칸이 제자리로 오는 기준이죠. 그리고 우리 출발은 여기입니다. 그러면 요 중앙 딱 절반 지점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반 칸 정도가 내려온다는 얘기겠죠. 자, 초크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절반 지점으로 딱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7번째 칸에서 코너를 한번 쳐볼게요. 그럼 아까 제자리로 돌아오는 6번째 칸, 여기서 출발하는 위치의 절반 정도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반 칸이 짧게 들어오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반 칸 짧게 향해 들어옵니다. 자, 3번째 칸에서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지점 알겠죠? 이 지점과 내가 출발하는 지점의 한 중간 정도 이쯤 어디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한 칸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한 칸 반 정도가 늘어날 거예요. 쳐볼게요. 이렇게 한 칸 반 정도 늘어나서 도착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득점에 성공! 득점에 성공! 득점에 성공! 득점에 성공! 이렇게 한 칸 길어져서 성공! 이젠 한 칸보다 더 늘어날 거예요. 득점에 성공! 득점에 성공! 이 모든 내용을 가지고 실전에서 조금 응용할 수 있는 조금 까다로운 배치 몇 가지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배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6번째 칸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코너를 치면 아까 제자리로 오는 기준이었죠. 그리고 반 칸을 치면 2가 되기 때문에 2칸 정도가 늘어나서 길어서 안 돼요.
그럼 한 칸이 내려오려면 코너와 반칸의 절반 지점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반의 반칸 정도를 겨냥해서 치면 되겠죠. 이렇게 치면 한 칸 정도가 내려와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이 배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들어와야 되죠. 출발해서 한 칸 반 정도 길게 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5번째 포인트에서는 코너를 치면 아까 반 칸 정도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제자리 돌아오는 기준의 절반 정도밖에 안 돌아오죠. 그래서 반 칸을 치게 되면 2칸이 늘어나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니까 또 길죠. 그러면 가까운 쪽, 지금 2칸에 가까운 쪽입니다. 한 칸 반이기 때문에 코너와 반 칸에 어딘가를 쳐야 되는데 2칸 쪽에 가깝게 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4포인트나 한 3.5포인트 정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친다면 한 칸 반 정도가 길어져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응용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짧은 각에서, 그러니까 장쿠션에서 출발하는 대회전을 레슨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의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공 출발이 코너일 때, 자, 코너지만 정확하게 코너예요. 이쪽 점이 아니고 이쪽 점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코너에서 출발하고, 반대편 장쿠션 코너 점을 노렸을 때, 그러니까 코너에서 코너를 치면 반대편 코너로 가는 게 기준인 겁니다. 이때 당점은 3팁, 여기 임팩트 활발하게 줘야 되겠죠. 이렇게 친다면 내공이 대회전을 돌아서 반대편 코너 쪽으로 가죠. 이렇게 득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배치가 미세하게 바뀌었어요. 아까는 정확하게 코너에서 출발했죠. 지금은 반대편 장쿠션 코너 점을 향했을 때 지금 단쿠션 코너 점에서 출발하는 위치인 거예요. 약간 미세하게 길어졌습니다. 이때는 도착하는 곳이 반대편 코너가 아니라 반대편에도 코너 점이 있죠. 단쿠션 코너 점으로 미세하게 길게 도착하게 돼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당점과 임팩트 스피드는 똑같습니다. 자, 공이 이렇게 미세하게 길게 가면서 좀 길게 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단쿠션 코너 점에서 출발해 볼게요. 좀 짧게 출발하는 거죠. 이러면 반대편에 장쿠션 코너 점을 향해서 좀 짧게 들어갑니다.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 형태로 가죠. 이렇게 득점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부터 응용해 나갈 수 있는 재밌는 방법을 제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상단으로 왔습니다. 이제 내공이 코너 출발인 건 기준이 잡혔죠. 하지만 이제 코너에서 이렇게 한 칸이 짧아지고, 2칸이 짧아지고, 3칸이 짧아지고, 이렇게 4칸이 짧아졌을 때 코너를 향해 동일하게 보내면, 자,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짧아지게 돼요. 자, 내공이 코너에서 출발할 때 기준이 코너였죠. 한 칸이 짧아지면 이 한 칸을 4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4분의 1칸만큼 짧아지게 돼요. 그럼 2칸이 짧아지면 이렇게 반 칸이 짧아지는 거죠. 3칸이 짧아지면 이렇게 4분의 3 지점으로 오게 되고, 4칸이 짧아지면 여기 1포인트, 한 칸이 짧아지게 됩니다. 숫자를 매겨서 확인을 한다면 여기가 1, 2, 3, 4가 되고, 여기 4분의 1 지점만큼 1, 2, 3, 4가 되는 매우 간단한 방법인 거죠. 자, 이제부터 하나씩 다 쳐보겠습니다. 지금 한 칸 짧은 곳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저쪽에 4분의 1칸이 짧게 들어갈 거예요. 그럼 득점이 되겠죠. 이렇게 친다면 다 그만큼 짧아져서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성공! 자, 이번에는 2칸 짧게 출발합니다. 그러면 도착이 반 칸이 짧아지겠죠. 이렇게 반 칸 짧아져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이번에는 3칸이 짧아졌습니다. 그러면 저기도 한 4분의 3칸 정도 짧게 오겠죠. 자, 짧아질수록 회전을 잘 살리고 쳐야 돼요. 회전은 항상 3팁에 활발하게. 이렇게 득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4칸 짧게 출발합니다. 그러면 한 칸이 짧게 도달하겠죠. 득점의 성공!
맨날 코너를 쳐서 정확하게 거기에 1, 2적구가 서 있지는 않을 거예요. 1, 2적구가 위치가 바뀐다면 어떤 응용하는 법이 필요할 겁니다. 자, 상단으로 보실게요. 일단 코너를 한번 겨냥을 해보는 거예요. 내공 출발은 지금 코너에서 한 칸 짧게 출발하는 위치입니다. 그러면 코너를 쳤을 때 여기 4분의 1칸 요 지점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지금 1, 2적구가 서 있는 모양이 요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요 4분의 1칸을 한 칸으로 계산하면 2칸 정도 더 짧게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한 칸에 반대편 겨냥하는 지점을 반 칸씩 짧게 쳐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2칸이니까 한 칸을 짧게 쳐주는 거죠. 그래서 반대편 원포인트를 치면 되겠습니다. 자, 원포인트를 딱 겨냥해서 엎드렸을 때 내공의 큐션이 지금 출발하는 것과 거의 위치가 비슷하죠. 그러면 이때 그냥 원포인트를 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쳐준다면 2칸 정도가 짧아지면서 이렇게 득점이 되는 거예요. 성공! 자, 배치가 아까와 비슷합니다. 내공 출발이 코너를 기준으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지금 한 칸 정도 짧게 출발하는 위치예요. 그러면 지금 1, 2적구를 맞추려면 한 저쪽에서 2칸 정도 짧게 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반대편 반칸 반칸에서 한 칸을 지금 짧게 겨냥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 칸을 이렇게 겨냥을 하는 거죠. 하지만 아까는 내공이 쿠션에 좀 근접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한 칸을 짧게 겨냥해도 내공 출발이 큰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내공이 허공에 떠 있죠. 그래서 한 칸을 짧게 딱 겨냥하면 지금 큐션이 출발이 많이 짧은 쪽에서 출발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대로 친다면 우리가 원하는 각도보다 훨씬 짧게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하냐? 이렇게 짧아진 만큼의 이 포인트, 지금 한 4포인트 정도 짧아졌죠. 그러면 이 포인트의 한 절반 정도를 더 길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포인트를 겨냥하는 게 아니라 8포인트를 겨냥해서 치면 되겠습니다. 큐선이 이렇게 이동이 되겠죠. 8포인트를 겨냥하고 이렇게 딱 쳐준다면 동일한 각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득점에 성공! 이렇게 안 맞을 수는 있겠지만 각도는 정확했죠. 자, 이 배치도 응용해서 한번 설계를 해볼게요. 일단 코너를 딱 겨냥을 해보세요. 그럼 내공이 지금 코너에서 출발하는 위치입니다. 그러면 반대편 코너에 도착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한 칸, 2칸, 3칸, 4칸이 짧게 도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반대편에서 한 칸에 반 칸씩, 그러니까 2칸을 짧게 겨냥해서 치면 각도가 형성이 되겠네요. 이때 2칸을 향해 엎드렸을 때 큐선의 출발하는 위치에 변화가 없죠. 그대로 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친다면 4칸 정도 짧아지면서 이렇게 득점에 성공합니다. 성공! 이 배치도 한번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코너를 향해 선을 딱 그어요. 2칸 짧아지는 곳에서 지금 출발을 하는 기준이네요. 그러면 도착하는 지점이 여기 절반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지금 한 칸, 2칸 정도 더 짧게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반대편 반 칸씩 해서 한 칸을 짧게 겨냥하면 돼요. 원포인트를 겨냥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때 딱 큐선을 원포인트로 겨냥하면 지금 출발하는 것과 내공의 큐선의 차이가 한 4포인트 정도나 차이가 나요. 이대로 치면 내공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의 한 절반만큼을 길게 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2포인트 정도 길게 쳐준다면 득점이 되겠어요. 그럼 원포인트가 아니라 8포인트를 겨냥해서 치겠습니다. 이렇게 겨냥한다면 동일한 각도가 형성이 돼요.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득점에 성공합니다. 성공! 이 기준들을 가지고 이제 진짜 실전에서 나올 만한 배치들을 가지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실전에 이런 배치가 떴어요. 지금 코너에 선을 딱 그어보면 내공은 코너에서 출발하는 위치예요. 그러면 코너에서 코너를 치면 코너까지밖에 안 가죠. 그러니까 길게는 득점이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내공을 짧게 보내서 이렇게 리버스 핸드 형태로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해보면 지금 코너 기준에서 하나, 둘, 셋, 4칸 정도 짧게 오면 득점이 되겠네요. 코너에서 4칸 짧게 가야 되니까 반대편에서 2칸을 짧게 보내면 되겠습니다. 2포인트를 향해 치면 되겠죠. 엎드렸을 때 내공 출발에 큐선의 변화도 크게 없어요. 그럼 바로 치면 되겠네요.
이렇게 친다면 이렇게 짧게 도달해서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성공! 자, 실전에서 또 이런 배치가 왔습니다. 지금 내공의 출발은 코너예요. 그럼 코너의 기준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지금 네 칸까지 공부했죠. 하지만 지금 한 5칸 정도 짧게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반대편에 한 칸에 반 칸씩, 그러니까 2칸 반 지점을 쳐주는 거예요. 한 5칸, 6칸 요때까지는 거의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좀 부정확할 수는 있어요. 2칸 반 지점을 향해 딱 큐선을 정렬시키면 지금 출발의 위치도 크게 변화가 없죠. 2칸 반 지점을 향해 치겠습니다. 친다면 5칸 정도가 짧아지면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성공! 이런 배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길게도 공략이 가능하지만 브릿지가 너무 안 좋죠. 그래서 대회전을 이용해서 짧게 한번 공략을 해볼게요. 실전에서 이런 배치 오면 불편한 브릿지로 이렇게 길게 칠 필요 없어요. 대회전을 공략해도 충분히 득점이 가능합니다. 먼저 코너에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코너보다 한 칸 짧은 곳에서 출발하는 기준인 거예요. 그럼 기준이 여기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정도 짧게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반대편 두 번째 포인트를 겨냥하면 돼요. 근데 내공이 허공에 떠 있으면 아까 보정을 꼭 해주셔야 된다고 했죠. 두 번째 포인트를 딱 겨냥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출발하는 지점과 지금 내가 큐선이 위치한 지점이 한 8포인트 정도 오차가 있어요. 오차의 한 절반 정도인 4포인트 정도를 더 앞을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포인트로 따지면 한 16포인트를 쳐야 되겠네요. 16포인트를 겨냥해서 치겠습니다. 이렇게 친다면 동일한 각도가 만들어지면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성공! 오늘은 긴 각에서 출발하는 대회전 뱅크샷의 어떤 기준과 응용하는 방법을 제가 레슨해 드리겠습니다. 자, 상단으로 왔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너, 완벽한 코너 출발이죠. 반대편 장쿠션 코너 점을 향해서 3팁 회전으로 활발하게 치면 코너 근처로 갑니다. 뭐 테이블마다 조금은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테이블이라면 코너로 가죠. 제가 쳐볼게요. 이렇게 코너로 가서 득점이 됩니다. 자, 지금 단쿠션 첫 번째 포인트로 내공이 좀 길어졌어요. 이때 반대편 장쿠션 코너 점을 향해서 3팁 회전으로 활발하게 치면 대회전이 이렇게 돌아서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떨어지는데 그 규칙성은 내가 출발하는 지점에서부터 절반 정도 짧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편 단쿠션 요 반칸 정도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단쿠션 두 번째 칸까지 길어졌어요. 반대편 장쿠션 코너점을 치게 되면 절반에 도착한다 그랬죠. 그러면 반대편 단쿠션 원포인트 부근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단쿠션 세 번째 칸까지 길어졌습니다. 이때 반대편 코너점을 향해서 활발하게 치면 아까 말씀드린 규칙성, 내가 출발한 포인트 지금 세 칸이죠. 세 칸의 절반인 한 칸 반 지점에 도달한다는 게 오늘의 규칙성이에요. 이걸 기준으로 제가 이제부터 하나씩 다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장쿠션의 한 칸 떨어진 지점에서 내공이 출발하죠. 반대편 코너점을 향해서 3팁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노란 공이 맞겠죠? 반칸 위치에 있으니까. 이렇게 보낸다면 반대편 절반 지점을 향해 갈 거예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칸에서 길게 출발합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칸에 절반 지점 정도 떨어지겠죠. 반대편에 노란 공이 딱 그 위치에 있어요. 장쿠션 코너 점을 향해서 친다면 저 노란 공이 맞을 겁니다. 이렇게 절반 지점을 향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번엔 세 번째 칸까지 옮겨왔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칸의 절반 지점인 한 칸 반 정도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노란 공이 맞겠죠? 코너 점을 향해서 3팁 회전으로 활발하게 치는 겁니다. 이렇게 친다면
이렇게 노란 공을 향해 가게 됩니다. 절반 지점을 향해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강력한 기준인가 하면 기준이 엄청 쉽죠. 어떤 시스템이나 숫자 값으로 뭐 코너는 50이고 저기는 뭐 60이고 70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공 출발하는 걸 확인해서 한 절반 정도 떨어지겠구나 라고 기준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럼 이 기준에서 이제 응용을 한번 해 나가 볼게요. 지금 상단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내공이 한 칸 길게 출발하죠. 그러면 도착값이 지금 반칸 이 지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노란 공이 안 맞겠죠. 노란 공은 코너에 있습니다. 반칸 정도 짧게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 흔히들 보정하는 방법들 중에 뭐 반칸을 더 길게 가려면 한 칸 정도 더 길게 치면 된다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 많이 있죠. 저도 레슨할 때 그런 개념을 많이 설명한 적이 많아요. 오늘의 당점은 3팁입니다. 3팁 회전에 활발하게 치는 거죠. 3팁 회전으로 반칸을 짧게 가야 되니까 한 칸을 짧게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반칸 정도 보정돼서 맞아야 되는데 공이 코너 쪽으로 완벽히 가진 않았어요. 자, 이번에는 내공을 두 칸을 길게 출발할 거예요. 그럼 절반인 한 칸 지점에 도착하겠죠. 코너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반칸씩 두 칸을 짧게 쳐야 되겠죠. 쳐볼게요. 이상하게 코너로 가지 않았습니다. 길어요, 지금. 자, 이번에는 세 칸 길게 출발합니다. 그럼 한 칸 반 지점에 도착하고 반칸, 반칸, 반칸에서 세 칸을 짧게 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세 칸을 짧게 겨냥하고 똑같이 한번 쳐볼게요. 뭐 택도 없이 길게 갑니다. 점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반칸당 한 칸씩 보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공은 점점 더 길어지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자, 흔히들 여러분 내공이 긴 쪽에서 출발할 때는 무슨 보정값을 항상 이렇게 줘야 된다고 알고 계시죠? 지금 보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반칸에 한 칸 기준으로는 내공이 엄청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제가 오늘 이 보정하는 방법을 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보정값을 준다면 코너로 보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일단 반칸에 한 칸이라는 기준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내공이 단쿠션에서 한 칸 정도 길게 출발해요. 그러면 도착하는 지점은 반대편 절반 정도 위치인 반칸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반칸이 짧게 와야 되기 때문에 한 칸 정도 일단 짧게 설정을 해요. 근데 이때 반대편에 도착하는 지점이 반칸이죠. 그리고 내가 출발하는 지점이 지금 한 칸 지점이에요. 요 반칸 정도를 더 짧게 보정해서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칸이 아니라 한 칸 반 지점을 향해 치는 겁니다. 이때 당점은 3팁입니다. 3팁에 활발하게 치셔주셔야 돼요. 한 칸 반 지점을 향해 칠게요. 이렇게 친다면 긴 각에 대한 보정이 되면서 코너를 향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성공! 자, 이번에는 내공이 단쿠션에서 두 번째 칸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때 장쿠션 코너 점을 향해 친다면 도착하는 지점은 반대편 한 칸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 내공을 코너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반칸, 반칸, 반칸에 한 칸씩 두 번째 포인트를 일단 설정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 긴 각이기 때문에 아까 이렇게 쳤을 때 엄청나게 길게 가버렸죠. 뭔가 보정을 해야 됩니다. 도착하는 지점이 이렇게 한 칸이었죠. 내공이 출발하는 지점은 두 번째 칸이에요. 이 차이가 한 칸 정도 나죠. 그러면 그 한 칸만큼을 더해줘서 짧게 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세 번째 칸을 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칸을 3팁 회전으로 활발하게 쳐볼게요. 이렇게 친다면 모든 게 보정이 되면서 각도가 코너 쪽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공! 자, 여러분들 이제 조금 보정하는 방법이 이해가 되시나요? 자, 지금 코너를 향해 친다면 도착하는 지점은 반대편 한 칸 반 지점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코너로 가야 되면 반칸, 반칸, 반칸이 짧아져야 돼서 세 칸을 짧게 쳐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세 칸을 짧게 쳐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보정을 해야 됩니다. 원래 코너를 치면 반대편 한 칸 반 지점으로 오겠죠. 요 차이만큼 더해서 짧게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 칸이 설정된 상황에서 요 차이만큼 더해서 결론은 4칸 반 지점을 향해 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걸 보정해서 4칸 반 지점을 향해 치겠습니다. 친다면 코너 쪽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성공! 자, 이 배치에서 이제 노란 공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일단은 3칸에서 코너를 가면 1칸 반 지점으로 도착을 하겠죠. 하지만 노란 공은 지금 반칸 정도 짧게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반칸에 1칸이라 그랬죠. 1칸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코너를 치면 1칸 반 지점으로 오죠. 이 1칸 반만큼을 더해서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1칸에서 1칸 반을 더해주면 2칸 반 지점이 되겠죠. 2칸 반 지점을 향해 제가 쳐볼게요. 그럼 저는 노란 공이 맞을 거예요. 이렇게 보정이 되면서 노란 공을 향해 갑니다. 성공! 이 배치에서도 노란 공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내 공은 지금 2번째 칸에서 출발해요. 그러면 코너를 쳤을 때 도착 예상 지점은 반대편 원포인트가 되겠네요. 근데 지금 노란 공이 반칸 정도 짧게 있습니다. 반칸 짧게 있으니까 먼저 원포인트를 설정을 하겠죠. 설정을 딱 하지만 우리가 2번째 칸에서 코너를 쳤을 때는 원포인트가 도착 기준이죠. 그럼 이 떨어진 만큼의 칸수를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원포인트를 치는 게 아니라 한 칸을 더해서 2번째 포인트를 쳐주는 겁니다. 이렇게 친다면 노란 공을 향해 가겠죠. 정확하게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실전에서 이런 배치가 떴습니다. 지금 뱅크샷은 쳐야 되겠죠. 하지만 대회전으로 지금 짧게도 공략은 가능해요. 근데 긴 형태에서 짧은 각도를 만든다는 건 너무 예민해질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친다면 코너 점을 향해 치면 지금 절반인 여기 원포인트 정도에 도달할 겁니다. 그럼 올라가는 각도로 자연스럽게 득점이 가능해 보여요. 코너 점에 3팁에 활발하게 치면 되겠죠. 이렇게 친다면 여기 원포인트 쪽을 향해 가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성공! 자, 실전에서 이런 배치가 떴습니다. 지금 내 공은 2칸 길게 출발하는 위치에 있어서 코너를 쳤을 때 도착 예상 지점이 반대편 원포인트 정도가 돼요. 하지만 지금 거기서 반칸 정도 짧게 보정을 해서 친다면 저 뒤쪽으로 들어가서 아주 확률 좋게 득점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면 보정까지 해서 한번 쳐볼게요. 일단 반칸이 짧아져야 되니까 원포인트가 기준이 되겠죠. 거기에서 지금 보정값이 1칸 정도가 됩니다. 그럼 2번째 포인트를 향해서 쳐볼게요. 이렇게 친다면 반칸 정도 짧게 보정이 되면서 뒤로 들어가서 이렇게 득점이 되는 거예요. 성공! 아주 확률이 높죠? 자, 실전에서 또 이런 배치가 떴습니다. 지금 3번째 칸에서 출발을 하죠. 그럼 코너 점을 향해 친다면 반대편의 절반인 1칸 반 지점에 도착을 합니다. 그 연장선을 그려보면 뭐 노란 공을 맞아도 되고 빨간 공을 맞아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득점 확률이 매우 높겠죠? 이렇게 친다면 저기 1칸 반 지점에 떨어지죠. 그럼 올라가면서 이제 득점이 되는 거예요. 득점에 성공! 자, 이 배치도 볼게요. 지금 3칸 길게 출발하니까 기준점이 반대편 1칸 반이죠. 하지만 거기서 반칸 정도 보정을 해서 친다면 올라가는 연장선에 아주 확률 좋게 득점이 가능해 보입니다. 반칸이니까 일단 1칸을 짧게 치는 설정을 하고 거기서 1칸 반 정도의 보정이 들어가면 되겠죠. 2칸 반 지점을 칠게요. 시원하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친다면 1칸 정도 짧게 가고 올라가면서 득점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성공! 데칼코마니 시스템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데칼코마니라고 아시죠? 이렇게 뭐 스케치북에 뭐 점 찍어가지고 그림 이렇게 접었다 피면 요 점이 여기 가고 뭐 요 그림이 여기로 가고 뭐 이런 거예요. 자, 이제부터 데칼코마니 시스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워볼 범위는 긴각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점부터 이쪽 점까지가 출발 범위가 되겠죠. 그리고 이때 반대편 3번째 쿠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30포인트를 치면 내공의 출발하는 위치 여기서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테이블을 만약에 반으로 딱 접으면 요 점의 데칼코마니는 이쪽이 되겠죠. 거기로 도착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때 저는 상단 투팁에 그냥 부드럽게 굴려줍니다. 이렇게 친다면 데칼코마니처럼 반대편으로 가죠. 이 배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내공으로 30포인트를 딱 긋는 거예요. 출발 위치로 확인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출발을 해요. 그럼 여기서 데칼코마니를 탁 접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편 이 점이 되겠죠.
2점 쪽으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치면 이렇게 도착해서 득점이 됩니다. 자, 지금 1, 2적구는 비슷한데 위치에 있지만 반대편으로 치면 또 데칼코마니 마냥 오겠죠. 여기서 반대편으로 30포인트를 치면 반대편 이쪽으로 도착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쳐볼게요. 신기하게 이렇게 도착을 합니다. 자, 이 배치도 보겠습니다. 일단 내공에서 30포인트를 그어보고 어디서 출발하는지 확인하는 거죠. 지금 가운데에서 출발을 하네요. 데칼코마니로 딱 접어도 가운데가 되겠죠. 가운데로 도착한다면 이게 득점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은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자, 이 배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는 점에서 출발해가지고 점으로 도착하니까 뭔가 간단했었죠. 근데 지금 1, 2적구는 점으로 도착하는 게 아니라 여기로 도착해야 지금 맞습니다. 이럴 때도 간단해요. 지금 도착하는 점에서 데칼코마니를 딱 접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되겠죠. 여기서 내공이 출발해서 30포인트를 향하면 반대편 데칼코마니로 도착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공이 그 라인에 딱 걸려 있네요. 그럼 30포인트를 향해 치겠습니다. 이렇게 치면 도착을 해서 득점이 됩니다. 성공! 하지만 실전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1, 2적구가 거기 딱 있지가 않습니다. 내공도 막 딴 데 있고 1, 2적구도 딴 데 있어요. 이럴 때 데칼코마니 시스템을 이용해서 숫자 없이 아주 간단하게 계산해서 칠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 그 응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단으로 왔습니다. 이제부터 데칼코마니 시스템 응용 방법을 아주 단계별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좀 독특한 설계 방법이지만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첫 번째, 도착 지점을 찾습니다. 지금 1, 2적구가 이렇게 놓여 있죠. 그럼 도착 지점이 여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테이블을 반으로 이제 딱 접습니다. 그럼 반대편으로 가죠. 이쯤이 되겠어요. 여기서 30을 바라보는 라인을 딱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때 내공이 이 라인에 위치되어 있으면 그냥 치면 맞았죠. 하지만 지금 내공이 이 위치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내공까지 평행이동을 이렇게 시켜줍니다. 근데 이때 정확한 뭐 포인트로 단축이 얼마 움직였으니까 잔축이 얼마 움직였네, 1대1 비율이네, 뭐 몇 대 몇 비율이네, 이렇게 계산하면 더 헷갈리고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뒤에서 눈대중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하고 한 1, 2포인트 정도 차이는, 공이 뭐 빨간 공 맞냐 노란 공 맞냐 요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숫자 값으로 시스템 계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평행 이동하고 그냥 치시면 됩니다. 지금 한 22포인트 정도 치면 맞을 것 같아요. 쳐볼게요. 이게 시스템보다 더 정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성공! 자, 이 배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 2적구는 아까랑 동일한 데 위치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도착하는 지점은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테이블을 반으로 또 딱 접죠. 그러면 반대편 이 지점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30포인트로 라인을 딱 긋는 거예요. 근데 내공이 위치돼 있지 않으니까 세 번째 내공까지 평행이동을 딱 시킵니다. 그리고 치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 35, 36 정도 치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죠? 이렇게 친다면 데칼코마니로 도착해서 득점이 됩니다. 성공! 자, 이 배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내공이 허공에 붕 떠 있는데 그렇다고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데칼코마니 시스템을 사용하면 돼요. 먼저 그럼 뭘 해야 되죠? 첫 번째, 도착 위치부터 찾아야죠. 지금 1, 2적구가 이렇게 놓여 있으니까 이쯤이 도착하는 위치가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테이블을 또 반으로 접습니다. 접으면 반대편으로 가겠죠. 이쪽으로 갈 겁니다. 여기서 30포인트를 향해 그 선을 딱 그어요. 그은 다음에 내공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 이제 평행이동을 해야 되겠죠. 평행이동을 쭉 하는 거예요. 딱 하면 지금 대략 한 16포인트 정도 보고 치면 될 것 같아요. 쳐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도착이 되면서 성공이 됩니다. 성공! 자, 이 배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배치 엄청 많이 뜨죠. 그럼 뱅크샷을 노려서 포크샷 맞고 올라가면서 뭐 직접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빨간 공을 맞고
비껴치기 형태로 맞아도 되고 아니면 파이브 쿠션으로 이렇게 다닥 맞아도 득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이제는 엄청 커요. 여기 포쿠션의 범위가 한 이만큼 됩니다. 그 중간 지점에 위치를 잡고 지금의 방법대로 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죠. 그럼 한 여기를 도착 지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이제 테이블을 반으로 접어야죠. 딱 접으면 여기가 됩니다. 여기서 30포인트를 향하는 라인을 딱 긋죠. 긋고 내공까지 평행 이동. 그럼 끝난 겁니다. 지금 한 25포인트, 26포인트 근처 치면 맞겠네요. 쳐볼게요. 이렇게 치면 도착을 하고 이렇게 파이브 쿠션으로 득점이 됩니다. 성공! 자, 이 배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전에서 이런 배치도 엄청 많이 뜨죠. 뱅크샷 노리고 포쿠션에 도착해서 올라가는 형태로 아주 확률 좋게 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시스템도 잘 모르고 감각에 의존하시는 분들은 이 배치 막 길게도 빼고 빨간 공 직접 또 맞추고 아니면 이렇게 안쪽으로 공 하나도 못 맞추고 막 이런 경험들 많죠. 그런 분들은 오늘의 시스템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자, 먼저 도착 위치를 찾아야 되겠죠. 지금 요 중앙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테이블 반으로 접으면 같은 위치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30을 바라봅니다. 거기서 평행 이동을 쫙 시키는 거죠. 바라보는 지점이 한 22포인트 정도 돼 보이네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제 치면 됩니다. 딱 치면 테이블 중앙으로 도착하고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성공! 단쿠션에서 출발하는 흔히 말해서 길어지기 쉬운 그런 배치에서 코너를 쉽게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자, 상단으로 왔습니다. 오늘의 내공의 출발의 범위는 이렇게 단쿠션 출발이 되겠습니다. 5&하프 시스템에서 긴각 출발은 보정을 해야 코너로 올 수가 있습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뭔가 보정치가 늘어나요. 무조건 20을 맞춰서 친다고 코너로 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보정도 필요 없고 숫자도 필요 없이 빠르게 코너로 오는 라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상단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긴각에서 출발할 때는 45도 라인을 먼저 찾습니다. 그러면 이런 라인이 45도 라인이 되겠고 1대1 기준으로 찾는 거예요. 요게 45도, 요게 45도, 이런 라인이 45도가 되겠죠. 지금 형태에서는 1대1 기준으로 이렇게 45도 라인이 됩니다. 여기에서 반칸만 그냥 앞에 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45도 라인을 찾는다. 그리고 그 라인에서 반칸만 앞을 쳐준다. 이때 당점은 상단 2팁만 주시면 이제 코너로 가는 라인이 완성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이 배치에서는 45도 라인이 이런 라인이니까 반칸 앞만 쳐서 제가 코너로 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코너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공이 어디에 있든 45도 라인만 찾아내고 거기서 반칸 앞만 쳐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배치에서도 45도 라인은 이런 라인이 되겠죠. 이쪽에서 2칸 반 왔고 1대1 기준으로 위로도 2칸 반 갔으니까 45도 라인입니다. 거기에서 그냥 반칸 앞 이렇게 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쳐볼게요. 이렇게 쳐준다면 내공은 코너 쪽으로 딱 오게 되죠. 신기하죠? 자, 지금 배치도 45도 라인을 딱 그어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금방 찾을 수가 있겠죠. 여기서 반칸 앞. 이제 끝난 겁니다. 이게 시스템으로 접근하거나 감각적으로 치면 어디를 칠지 정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법은 매우 간단하죠. 이렇게 기가 막히게 코너 쪽으로 옵니다. 성공! 이번에 내공이 더 길어졌어요. 시스템을 통달하신 분이나 감각이 좋으신 분들도 원쿠션 지점이 되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간단하게 찾는 법을 알죠. 먼저 그냥 45도를 찾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한 칸 반, 이렇게 한 칸 반 해서 이런 라인이 45도가 되겠네요. 여기서 그냥 직관적으로 반칸 앞을 바라보고 치면 됩니다. 쳐볼게요. 이렇게 치면 코너 쪽으로 신기하게 오죠. 득점에 성공! 자, 이번에는 내공이 어마어마하게 길게 출발합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찾는 법을 알죠. 먼저 45도 라인을 찾고 거기서
반칸 앞만 쳐주시면 돼요. 하지만 이때는 원쿠션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상단 투팁의 회전에 너무 부드럽게 굴려주면 내공이 하염없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가볍게 툭 찔러주고 반발력을 살짝 살려주는 느낌으로 치면 코너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45도에서 반칸 앞을 제가 쳐볼게요. 약간 콕 찔러주는 느낌으로 쳤죠. 그러면 코너 쪽으로 오게 됩니다. 성공! 어떤 보정이나 시스템 필요 없이 그냥 45도 찾고 반칸 앞만 쳐주면 이렇게 긴 각 출발에서는 자연스럽게 코너로 오게 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알고 있으면 실전에서 공을 쳐서 보내는 방법도 아주 간단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부터 설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배치가 오면 지금 옆돌리기를 쳐서 코너를 공략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노란 공 일적구를 관통하는 45도 라인을 먼저 찾는 거예요. 공의 옆면에서 찾는 게 아니라 일단은 공의 중심에서 관통하는 45도 라인을 찾습니다. 그러면 이런 라인이 되겠죠. 여기서 반칸 앞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공을 맞추고 이 반칸 앞을 향해 들어간다면 지금 코너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점은 뭐 투팁의 자연스러운 회전이 되겠죠. 그러면 자신 있게 거기로 딱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면 코너 쪽으로 자연스럽게 오면서 실수 없이 득점에 성공하게 됩니다. 성공! 자, 이런 배치도 그냥 감각에 의존해서 치다가 실수하면 진짜 잠 못 자는 배치예요. 너무 쉽게 느껴지지만 뭔가 기준점을 안 잡고 치다가 실수를 분명히 할 수가 있는 그런 배치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방법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공의 중심부에서 45도 라인을 찾습니다. 그럼 이런 라인이 되겠네요. 여기서 반칸 앞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향해 갈 수 있도록만 이제 투팁 회전을 주고 치면 됩니다. 이렇게 친다면 내공은 코너로 자연스럽게 오죠. 득점에 성공! 자, 이런 옆돌리기성 배치도 오늘의 방법대로 칠 수가 있겠죠. 이런 배치 못 치면 카운터 가야 돼요. 게임비 내야 돼요. 먼저 일적구의 45도 라인을 찾습니다. 지금 이런 라인이 되겠네요. 거기서 대략 반칸 앞 한 요 정도 되겠습니다. 거기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이제 투팁 회전으로 치는 거죠. 뭔가 기준이 잡힌다는 거는 득점 확률이 그만큼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내공은 자연스럽게 코너 쪽으로 가죠. 득점에 성공! 이제는 뒤돌려치기 배치에서 응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돌려치기 배치는 더 간단해요. 그냥 공의 중심부에서 45도 라인을 긋고 공을 맞춰서 그 45도 라인으로 보내버리면 돼요. 근데 좀 이상하죠? 아까 반칸 앞을 보내라 그랬는데 옆돌리기에서는 반칸 앞을 치고 뒤돌려치기에서는 왜 45도를 쳐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일적구에서 45도 라인을 한번 그어볼게요. 그럼 지금 이런 라인이 되죠. 근데 옆돌리기에서는 반칸 앞을 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까 뱅크샷을 쳤던 45도 플러스 반칸 앞 이런 라인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됩니다. 똑같이 뒤돌려치기를 45도 라인에서 반칸 앞을 치게 되면 이제 공의 왼쪽 면을 맞게 되죠. 그럼 이런 라인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공이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냥 45도 라인으로 치라 그랬죠. 그러면 공의 중심부에서 45도 라인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뒤돌려치기는 공의 왼쪽 면을 맞추고 치겠죠. 그러면 실제로 공이 맞고 이런 라인으로 가겠죠. 그러면 보시면 출발이 자연스럽게 반칸이 보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2칸 반 지점의 45도 라인에서 반칸 앞을 친 거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옆돌리기는 반칸 앞, 뒤돌려치기는 그냥 45도를 치면 자연스럽게 반칸 앞을 치는 라인이 형성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한번 45도 라인을 확인하고 거기를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이렇게 치면 코너 쪽으로 자연스럽게 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라인이 동일한 거예요. 자, 이 배치도 보겠습니다. 먼저 공의 중심부에서 45도 라인을 긋습니다. 그럼 이 지점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공의 옆면을 뒤돌려치기로 칠 거니까 실제로 이런 라인으로 내공이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칸 반 지점의 45도 라인에서부터 반칸 앞을 향하는
그런 라인이 바로 형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뒤돌려치기는 공의 중심부에서 45도 라인을 긋고 그 지점을 그냥 향해 보내버리면 자동으로 45도 라인에서 반칸 앞을 친 라인과 동일한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치면 코너 쪽으로 오게 됩니다. 성공! 그럼 이 배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코너로 가는 기준 라인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공의 중심부에서 45도 딱 긋고 반칸 앞. 간단하죠? 그럼 이게 기준 라인이 됩니다. 상단 투팁을 주면 코너로 간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지금 이적구가 한 칸 정도 짧게 있기 때문에 투팁이 아닌 원팁 정도의 회전이면 이게 득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쉽고 간단하죠? 그럼 원팁 회전으로 똑같은 기준 라인으로 보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내면 한 칸 정도 짧아지면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성공! 1, 2적구는 똑같은 위치에 있는데 이번에는 2적구가 코너에서 한 칸 정도 길게 있습니다. 그러면 2팁이 아닌 3팁 회전을 준다면 내공을 길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3팁 회전으로 내공을 길게 보내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성공! 자, 이런 뒤돌려치기 배치도 충분히 응용이 가능하겠죠. 뒤돌려치기 배치에서는 공의 중심부에 45도 라인을 긋고 거기를 바로 원쿠션 지점을 정하면 되죠. 그러면 먼저 45도 라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라인이 되겠네요. 여기가 일단 원쿠션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적구가 코너가 아닌 한 칸 정도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짧게도 가능하고 길게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짧게 공략하려면 회전을 원팁 정도로 뺀 상태에서 약간 탄력을 줘서 보내는 게 좋고, 그리고 길게 공략할 때는 회전을 3팁을 준 상태에서 좀 부드럽게 공략해 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두 개 다 한번 쳐볼게요. 먼저 짧게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짧아지면서 득점에 성공하게 됩니다. 성공! 자, 이번에는 길게 한번 공략해 볼게요. 원쿠션의 기준 라인은 똑같아지고 3팁으로 좀 임팩트 없이 부드럽게 쳐주면 내공이 충분히 길어지겠죠.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쳐준다면 내공이 길어지면서 길게 득점이 됩니다. 성공!